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김춘섭 본부장님이 예, 예. 그 통계청 발표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요. 예, 통계청에서 지난달 28일에 그 2015년부터 2065년까지의 장래 인구 추계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에 5,194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요. 예. 지금부터 10년 후인 2029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이제 관측을 했습니다. 딱 10년 뒤군요. 그렇습니다. 참, 저출산 고령화 근본 대책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나저나 지금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는데 예. 이 기준을 좀 높이자. 이게 상당히 또 쟁점이죠.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서 2017년 1월에 전국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그 노인의 그 기준을 몇 살로 생각하는지 조사를 했거든요. 예. 70세부터 그 노인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았고요. 65세부터 노인이라는 응답이 39%였습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70세 이상이 더 많군요. 그렇죠. 노인들만 대상으로 한 조사는 없습니까? 그 보건사회연구원이 3년에 한 번입니다. 그 실시하는 노인 실태 조사라고 있습니다. 그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인데요. 여기서는 65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죠. 그렇습니다. 예. 그 노인의 그 86%는 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와, 일반 성인보다 훨씬 높네요. 뭐 2배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예, 10년 전에는 68%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또 시간의 흐름에 있어서도 더 높아졌다 볼 수 있는 거겠고요. 음. 당사자들이 다른 연령대 사람들보다 노인 기준으로 높여야 한다 비율이 높은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래요. 자, 이 고령 사회로 가는 고령화의 원인 빅데이터에서는 뭐라고 봅니까? 이 고령화의 원인을 데이터로 뽑아보면 일단 연관 키워드 1위는 저출산이 나오는데요. 네. 사실 저는 저출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저출생이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여전히 뭐 사실 이게 저출산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다 잡히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2위가 여성, 그리고 3위가 수명, 그리고 4위가 결혼인데 사실 이 여성하고 다 연관된 키워드들이 제일 많아요. 사실 수명을 빼고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지금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출산과 결혼과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사실 예. 우리가 고령화가 되고 있지 않냐라고 그렇게들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율도 지금 최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감성 키워드를 살펴보면 2016년도는 결혼에 대해서 그래도 사랑한다, 축하한다, 좋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제 4위에 그때도 결혼 반대 그리고 5위에 싫다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2019년 올해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여전히 뭐 1위 사랑 그리고 2위 보고 싶다가 있지만 이 결혼 반대가 이제 3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좋다 싫다가 이제 계속 올라왔는데 사실 오늘도 방송 전에 여기 모 아나운서가 결혼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네. 축하한다라는 얘기보다 왜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 저도 축하한다는 얘기가 선뜻 나오지 않았고 벌써라는 얘기를 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인식이 지금 우리가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 노인 빈곤 이 문제가 또 심각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경제협력기구 그 OECD라 하죠. 그 국가 중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1등이죠. 그렇죠.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9%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 2분 중에 1분은 빈곤한 상태라는 거죠. 그 OECD 국가 평균 노인 빈곤율이 12%이니까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겠죠. 야, 12인데 우리는 49. 예. 허허. 거의 뭐 4배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다음이 호주인데 36%, 그 다음이 일본 19%, 미국 15%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10% 미만입니다. 네. 이런 고령 사회의 문제점으로 빈곤 문제, 경제 문제가 있다. 빅데이터 상에서도 드러나죠. 네, 고령화 문제점 역시 관련 키워드 1위가 경제입니다. 그리고 경제. 네, 2위가 복지, 그리고 이제 3위가 지역, 그리고 4위가 기업, 5위가 이제 일자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증가되면서 은퇴한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예금에 대한 문제점들 또 저축이 줄어들면서 소비 지출도 같이 줄게 되는 경제 성장도 그러면서 둔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경제 키워드가 제일 높게 나타났고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크게 어려운 세 가지가 청년 출세, 중년 상처, 말년 무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네. 사실 노년에 돈이 사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을 부양하기 위한 이 노동 인구의 지금 부담이 커지면서 복지에 대한 키워드도 같이 올라오게 된 거고. 경제 키워드, 복지 키워드는 사실 같은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 고령화로 인해서 또 지역의 불균형 같은 이런 문제도 생기면서 지역에 대한 키워드도 올라왔고요. 어쨌든 뭐 이런 고령화에 대해서는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현실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네. 당장 그래서 노인이 되더라도 이제 일해야 된다. 예. 그 경제 활동의 현황은 어때요? 예, 사실 65세 이상 노인이면 뭐 은퇴해서 그 제2의 인생을 여유롭게 좀 즐겨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우리 그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노인분들이 할 수 있겠는데요. 그 2017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그 65세 이상 그 노인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31%입니다. 31%. 예. 그 경제 활동을 하는 노인분들이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 참 그게 이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응답이 73%로 네. 좀 압도적이죠.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경제 활동의 질인데요. 그러니까 보사연의 그 발표에 따르면은 그 일하는 노인 3명 중 1명 이상은 이제 임시직이거나 이제 일용직이고요. 예. 가족이나 친인척을 돕는 무급가족 종사자가 14%, 생계유지형 자영업자가 39%에 이릅니다. 또한 그 사무관리직이나 전문직이 5%에 불과하고 농림업이 33%, 단순 노무직이 40% 등 그 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예 직장의 정년을 좀 늘리자. 정년 연장 논의도 있는데 빅데이터상에 그런 얘기도 나오죠. 네,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한 그 통계 자료도 보게 되면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 네. 뭐 그 이유로는 일단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또 실질 은퇴 연령도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데이터상에서도 정년이 되었지만 일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서 계속하다라는 키워드가 가장 높게 올라왔고요. 여전히 이제 빠르다, 젊다라는 키워드로 봐서는 정년 나이가 아직 이르다고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맞아요. 하지만 젊은 층의 취업난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어서 줄어들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젊은 층에 있어서 줄어든다라는 그런 걱정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정년을 늘리면 젊은 층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년 연장은 찬성은 하지만 계속해서 언제까지 일을 하는 건 여전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정년 연장에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요? 사실 민간 기업이 있다 보면 정년 연장을 설령 제도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까? 지금 뭐 50대 정년도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정년이 있어봐야 정년까지 채우는 사람이 아예 없죠, 거의 없죠. 예. 저는 그래도 정년 연장을 늘려서 네. 어떤 우리들의 그 인식이라도 좀 바꿔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청년, 중년, 노년에 이 연령점이라고 해서 이제 에이지 오브 포인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마다 무슨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정년이 돼서는 그 기대감이 많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감이라도 좀 살려주기 위한 그 정년 연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과감한 그 임금 피크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임금을 좀 줄여 나가더라도 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자. 이것도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경제 문제, 정년 문제, 일자리 문제, 그다음 또 노인들이 되면 외로움의 문제, 사회적 관계의 문제, 이것도 심각하죠. 사실은 이게 더 아마 인간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2017년 노인 실태 조사 다시 또 한번 보면은요. 그 조사 대상 노인 중 독거 노인이 24%예요. 혼자 사는 노인이. 예. 2008년에는 20%였거든요. 4%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단독으로 이제 노인 부부만 사는 가구가 48%. 즉 노인만이 살고 있는 가구, 자녀 없이 사는 가구가 10가구 중 7가구인 거죠. 예. 그리고 또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응답도 10년 만에 절반으로 이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살지 않고 노인 혼자나 그러니까 노인끼리 사는 가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로 하겠죠. 눈에 보이죠. 예. 예. 이러다 보니까 고령층이면서 그 저소득 특히나 그 노인 같은 경우에는 약 80%가 아플 때 이제 간호해줄 사람이 없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심리적으로도 불안하다. 이런 것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는 좀 더 확대해 보면 그 가족, 친인척, 또 마을 주민, 예전에는 뭐 공동체 생활 같은 것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면서 네. 이런 현상들이 더 강화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노인 세대 내에서도 양극화 심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80대 이상의 노인분과 60대 초반의 노인분은 분명히 좀 환경이 다르겠죠. 일본에서도 그 1차의 베이비 부머 그 단가이 세대하고 70세 이상 세대 인종이 다르다고 비유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단적으로 보니까 고소득 노인의 80%는 혼자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다 했어요. 예. 그런데 저소득 고령 노인 80%는 또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이고요. 당연하죠. 예. 네. 그래서 아마 베이비 부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에 진입하게 되면 아마 이런 양극화 현상이 더 이제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이 고령화 시대를 접어들면서 이 트렌드 변화를 이제 소비 형태로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소비 형태의 변화? 네, 그러니까 노인과 관련돼서는 이제 스크린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올라왔는데요. 노인의 스크린? 네, 우리가 이제 스크린 골프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양한 스포츠에서 야구나 승마, 테니스 등 이 스크린으로 즐길 수 있는, 그래서 인원이나 장비, 날씨 제한 없는 이런 스크린 스포츠가 지금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 이런 네, 거죠. 그렇죠. 또 이제 충분한 재력과 또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또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들도 앞으로 이제 소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건강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유럽으로 그동안 또 가지 못했던 먼 여행도 지금은 가시려고 하고 있고요. 또 노인 쇼핑 키워드 관련해서 이제 IPTV가 많이 올라오는 건 집에서도 이제 IPTV를 통해서 노년들도 쇼핑을 하고 여러 가지 산업에 많이 영향을 줄 거다. 예. 그래서 지금 독일의 한 슈퍼마켓에서는 아예 노인을 위해 진열대에 돋보기를 설치를 하거나 또 일본의 편의점은 아예 고령자 맞춤형 상품도 갖추고 있고요. 맞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시니어 친화적인 이 경영 전략이 중요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실버 산업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이모저모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외로움, 질병, 빈곤 여러 가지 짚어봤는데 사실 참 막막해요. 딱 손에 꼽을 만한 대책이 눈에 안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두 분? 사실 저는 이 고령화 정책을 이제 선진 다른 나라에서 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노동 여건 개선이라든지 이 고령자 고용률을 증가시킨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도 이런 일자리를 최대한 노년을 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을 것 더 같고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네. 사실 나이가 드는 게 사실 성장한다라고 봐야지 노화된다라고 보는 순간 내가 힘들어지거든요. 성장할 수 있다라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래 일하면 그만큼 사회 전체가 나눠져야 할 이 복지 부담도 줄어드니까 맞습니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춘석 본부장은. 예, 저는 어쨌든 그 노인 세대에서는 좀 쉴 수 있는 여건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노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많이 확대됐죠. 그렇지만 그 노인 빈곤율을 지금 OECD 다른 국가 수준으로 그 낮추는 데까지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것이 또 현실이니까요. 그리고 연금제도를 비롯한 그 노후보장 지원 정책이 지속적으로 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인 세대 안에서도 양극화가 진행되는 만큼 그 사실 정부 정책도 이제 조금 더 맞춤식으로 고도화되고 세분화될 필요는 분명히 있긴 하겠죠. 예. 또 하나 이제 좀 짚어보자면 그 저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감성적인 측면, 그 생활의 측면도 중요하다고 보겠는데요. 네. 그 외로움을 좀 덜 탈 수 있게 그 사회 단체 활동, 사회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지금은 보니까 노인이 평균 한 1.5개 그 단체 활동을 한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 좀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회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독거노인 계실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똑똑똑 문들기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전화통화 한 번씩 하는 운동을 펼치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노력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빅브라더의 민심 코너였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본부장, 빅데이터 전문가 다음소프트의 최재원 이사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